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점심 때 보니까. 네. 일반란 36화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이제 35화 때 여러 가지 사안들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저것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유통법 규제와 관련된 지자체의 직무유기. 농협만 가지고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농협, 그 다음에 국회, 그 다음에 지자체까지 다 연합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그 농협 하나로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일제 관련해서 지자체가 어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유통법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요 유통법이 그 의무휴일제, 영업시간 제한할 때 그 여러 가지 논구가 나왔어요. 그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자, 그런데 농협은 빠져나갔다고 그랬죠. 그러면 농협 하나로마트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자도 아닙니다. 건강권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상생발전이 아니죠. 농협만 잘 되고 동네 상권들은 다 죽는 거죠. 그렇죠.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에서는 의무휴일제나 영업시간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대형마트도 이거 지키면 받을 수 있나요? 네. 대형마트도 이런 규정을 준수하면 대형마트의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놨는데 대형마트까지 용서를 해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도대체 55% 판매 조건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산자부 담당 공무원은 유통법 7조 5에 규정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협의회를 통해서 55% 이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법에 명문이 없어요. 이건 사안자부가 책임질 져야 될 사안이 이건 유권 해석이지 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아, 법에 없습니까? 만약에 55% 어떻게 됐든 간에 지자체 안에 들어와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정말 수입 농산물을 포함해서 55%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사안자부는 법에만 55%가 있지 어떻게 확인해라, 어떻게 자료를 제출받아라 아무런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근거 조항이 없다. 자, 이건 사안자부가 뭘 직무유기한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자체가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별로 농수산물 판매 비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식적인 경우라면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받아라, 제출해라. 물론 여기에는 단위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도 포함돼야 단위농협 포함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규정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5% 이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하는 데도 있고 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를 할 때 과세 면세 구분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면세 매출액 확인서 갖고 확인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상 농수산물 면세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리대 이런 것들도 다 면세품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55% 이상인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중요한지. 왜냐하면 55%를 속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 세월대나 이런 걸로 속인다는 게 아니라 자료를 안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안 내놓으니까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거는 정말 담당하신 분들 뭐가 있을까요? 생리대가 있고 또 국장께서 발언하신 거 보면 매출액이 20%라고 했잖아요. 농수산물 일반 대형마트들에. 그런데 농협 하나로마트만 55% 이상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말이 안 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농산물 55% 판매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잘 들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소상공 입장에서 말 그대로 슈퍼마켓에서 55%의 농산물을 판다. 가능하시겠어요? 아니,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현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당시
오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오병태 국장님, 예, 뭐 다른 대형마트의 유통재벌들은 농산물 비중이 15에서 20이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무휴일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55% 이상 못 팔아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밖에 안 되겠냐 이거예요. 소매 유통의 구조상 이게 55% 이상을 판다. 이게 어렵다. 그러나 하고 있다. 라면 증거를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2018년도 어느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몇 개 점포가 걸렸어요. 강북 미아점 하나로마트는 2019년 1년 쉬었어요. 1년 동안? 의무휴일제 적용을 받아서 50%를 못 넘겨서 쉬었어요. 강북에 그럼 그 지자체가 조사를 한 건가요, 그러면? 저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까 매년 그 매출 자료를 받긴 받더라고요. 지자체에서 농협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는데 55%가 잘못 신고, 자기도 모르게 신고를 해가지고 하나로마트가 걸렸어요, 미아점이. 그러니까 의무휴일제 적용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쉬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해제해주는 과정에서 4월 1일부터 영업을 해라. 그러니까 작년에 55%를 넘겼습니다 하고 자료 제출도 했을 거고, 검토해보고 4월 1일부터 장사를 의무휴일제 적용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 그날 안 쳐도 된다. 라는 공지를 4월 1일 날 내는데 4월 1일부터 해지를 해줘요. 사전에 무슨 뭐 자기들끼리 뭔가 왔다 갔다 했다는 정황이 있다. 이거 그렇죠. 유통발전 협의회도 안 해고 당사자들이. 근데 여기는 그나마 좀 나아요. 강북구청은. 다른 데는 걸렸는데 의무휴일제 하라고 명령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인아 의원이 조사한 것도 있다면서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2017년 농수산물 매출 기준 미달 점포가 48개다. 48개 중에, 하나로마트 48개 중에, 이게 이제 조사한 곳이 48개이신 것 같아요. 조사한 게? 네. 그 48곳을 조사했더니 27군데가 미달이다. 그러니까 41% 정도 수준이다.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55% 미달돼가지고 걸린 점포들에 대한 그 기사가 있는데, 이 지자체가 아무런 강만하고 아예 그냥 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발전협의회 회의록을 요청을 해서 이제 최근에 몇 군데 받아보니까 전혀 이거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주제로 회의를 했지, 농산물 판매 55%를 어겨서 하나로마트를 의무휴일제로 해야 되겠다 회의를 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뭔가 숲의 가지, 나무의 또 가지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 농협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 대변하는 농협, 농수산물 정말 제 마음 한구석이 참 공허합니다, 공허해. 돈이나 5조씩이나 받아가지고 농민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게, 그런 꼼수로 이상하게 그냥 수익이나 올리려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익입니까? 농민을 위한 수익도 아닐 것이고.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화가 납니다. 사리사욕. 집단적으로 본인들의, 또 세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고. 집단적으로 참. 소장님, 그러면 대규모 점포 등이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또 받아야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지. 정의가 돼 있어요. 1년에 3회 이상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일제를 위반하면 한 달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되고, 유통법 52조에 따라 이런 의무휴일제 지키지 않았을 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1억 원 지금 제가 알기로 아까 뭐 41%가 위반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로마트는 55% 그 판매 비중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일 제한을 받았어야 되고, 이 사람들은 한 달 이상 영업정지 또는 1억 이하의 과태료를 벌써 수십 번은 부과받았어야 돼요. 그렇게 받아야 맞죠. 마땅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역 소상공인들 권익보호보다는 농협을 포함한 대형마트 편에 서서, 저희가 하나씩 예를 들어보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농협경제로부터 자료를 이게 받았다고 하는데, 자료하고 실상은 지금 어떤지 뭐 안 나왔습니까? 아직 받지는 못하고 몇 주가 지났는데 담당자만 배정됐다는 문자 요청을 한 것은, 과연 농협 경제지주나 하나로 유통, 농협 유통들의 기본
룰인 정관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관 공개 요청을 했고, 미아점에서 강북구청에 제출한 55%의 서류가 제가 보기에는 좀 미비점이 있어요. 명세율, 부가가치세 명세율.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제로, 부가 대상이지만 제로로 쳐서 면세인 것처럼 포장된 상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강북구청이 제출한 나 55% 이상 팔았습니다라는 재료를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마트를 지원하는 기설비나 뭐 이런 여타의 상품 또는 일부 상품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액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협 경제지주에서. 작년에 뭘 지원했는지, 얼마큼 지원했는지 그거 좀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참 이게 진짜 산 넘어 산이네요. 그러니까 농협이라는 거대 조직에 우리 진짜 우리 학공공만 같은 방송에서 하려고 하니 참 이게 사람도 없고 인원도 시간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제보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보를 좀 해주시고 정말 농협 행태에 대해서 농민들까지 저렇게 기사에 날 정도로 비난을 하고 이거는 진짜 농협이 정말 제대로 할 일 또 안 하고 있고 농협의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합세해가지고 그죠? 네. 이렇게 직무유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단체들이 나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소장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청구를 할지 모르지만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다짐 받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구하실 거예요? 저는 수없이 청구하자고 얘기를 했고 왜 안 합니까? 근데 도대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감사 청구를 해가지고 이런 공무원들의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당연히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말살한 이런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응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일제 매출을 하게 되면 대개 주말 같은 때는 평일 매출액보다 한 20% 높습니다.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쉬어야 된다 그러면 대개 이제 대형마트 매출액이 도심권에 있는 데들이 보통 한 1,0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 연간. 그런 차이 납니까?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한 중간쯤 본다면 한 2,000억이거든요. 2,000억인데 이 중에서 한 10% 정도는 주말 매출액입니다. 이건 문을 닫았더라면 요거는 못 팔았을 거죠. 그럼 그 매출액은 누가 가지고 왔을 거냐? 소상공인이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러면 2,000억에 10% 잡으면 20억, 200억. 200억에 보통 이제 마진율이 한 20% 보거든요. 그러면 40억, 1년에 40억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통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해당 지역에 1년에 벌어야 될 돈 40억을 못 본 겁니다. 그건 당해년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유통법 개정되고 나서 지금 7, 8년 흘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55%,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법 개정될 때도. 그럼 7, 8년 동안에 한 해에 40억 해가지고 지자체 상대로 7년 잡으면 300억. 지자체 상대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아니, 근데 소상공인 단체 연합회는 왜 간변 데모를 하러 다니는데 이거 언제 시간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역의 소상공인 지회를 잘 활성화시켜서 아까 말씀하셨던 옴부즈만 제도라든지 또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지역별로 세세하게 할 수 있는 조직을 잘 만들어서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만드셔야죠. 따로 연합체를 만드시든가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간변단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단체 된 다음에 그분들 요구하는 게 아니라 비례로 가셨으니까 더 잘하실 다른 분이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지금 회장 회장님이 아마 곧 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떠들어봐야 뭐합니까? 그런 분들이 소상공인 단체 연합회나 이런 데에서 좀 나서주고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도 나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단체장이라는 분들이 소상공인 단체장이라는 분들이 대형마트나 농협에서 말 그대로 그냥 서로 타협해가지고 그럼 끝나버려요. 이게 사안이 희지부지 되고 해당 지역의 지자체하고 지자체장한테 지금 상대로 한 300억 정도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게 되면 눈이 번쩍 뜰 겁니다. 그분들이? 다시는 이런 일 못하죠. 그러겠죠. 이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라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옴부즈만 말 그대로 우리 슈퍼마켓 연합회가 하든지
슈퍼맨 연합회가 소상공인 단체 연합회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거기 소상공인 단체니까 하시면 되겠네, 거기. 근데 이 소송 비용이 일지 때만 1억이 넘을 겁니다. 하면 200억. 아니, 국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이거는 십시일반해서 내야죠. 그거를 뭐, 다른 국민들한테 내라면 되겠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소상공인단체 연합회는 뭐 하는 단체예요, 그러면? 그거는. 관변단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관변단체지만 이런 일을 하셔야죠. 예? 하남점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남점 땅 매입 과정도 아주 의심스럽고. 하남은 계속해서 우리가 나올 때마다 뭐 저기 다른 방송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한번 물면 안 논다. 의리 반란을 일으키 반란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동학혁명 8만 9만 10만 그때 10만이었나요? 동학군들이 일본군한테 죽을 줄 알면서도 가잖아요.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오 국장님 기다리세요. 원장님.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더워서.